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부에서 대리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어요. 엄마가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셨을 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이가 몹시 안 좋으셔서 평소에는 남처럼 사셨고 그나마도 몇 마디 얘기를 할라치면 싸움으로 번졌거든요. 아빠는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면서 밖으로 도셨고 엄마도 저에게 아빠에 대한 하소연을 잘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자식인 나에게 왜 저런 얘기까지 하실까 힘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에겐 아빠인데 엄마한테 부부 사이의 일까지 헌담을 듣는다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엄마 아빠는 고등학교 때 이혼 후 갈라서게 되셨어요.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요. 더 이상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살 수 있구나 싶은 마음과 우리 부모님도 결국 이혼했구나, 나는 이혼 가정이구나 라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처럼 지지고 볶으면서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할까, 그냥 혼자서 살아야지 결심했죠.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교 가고 나서 친구들은 소개팅이니 미팅이니 해도 저는 그런데 일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들 다 사귀는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보지도 않고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와 동갑인 남자였고 입사 동기였어요. 이름은 서명진이었고 워낙 성격이 밝은 친구였죠. 처음에는 그냥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밝고 활발하고 또 귀엽기도 한 성격 덕에 동기들은 물론 상사분들도 명진이를 귀여워하셨어요. 명진이는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주변에는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저는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집에 있는 시간조차 불안하던 때가 많아서인지 성격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남 눈치도 많이 보고 좀 어두운 면도 있었죠. 하지만 명진이 그 친구는 저와는 아예 다르더군요. 구김살 하나 없이 정말 밝고 명랑했는데 지켜보면 참 신기할 정도였죠. 그렇게 친해지면서 업무 얘기 외에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명진이네 집 부모님은 제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아침에 엄마가 클래식으로 깨워주시고 아빠랑 취미활동 같이 다니고 명진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명진이 어머니는 무조건 해준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배워서라도요. 가정적이고 헌신하는 엄마와 자상하고 다정한 아빠. 그래서 명진이도 저렇게 해맑고 밝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더군요. 사람은 자기랑 다른 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저와 다른 명진이에게 끌렸고 저희는 업무 시간 외에도 따로 만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고요. 회사에도 저희가 사귀는 게 퍼지게 돼서 사실 공공연한 커플이 되었죠. 사귀면서 명진이의 장점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성격 자체도 다정하고 모난 곳이 없었고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랑 표현도 잘했어요. 다소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저와는 달랐죠. 표현 많은 명진이와 만나오면서 너무 좋았고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저였지만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남자라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저에게 없던 면이 많았기에 명진이가 더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귀면서 좀 의아하게 느껴졌던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랑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사회생활까지 하는 성인인데도 명진이 어머니는 명진이에게 아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어머니께 전화가 자주 걸려왔는데요. 명진이는 그럴 때면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 하며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면 어머니께서 아가 밥 먹었어? 아가 뭐해? 아가 늦게 들어와? 등등이라고 하십니다. 말만 들으면 어린아이에게 하시는 듯해요.
명진이도 그런 것에 익숙한 듯 애교 가득하게 대답하고요. 용건만 얘기하는 엄마와 제 사이를 생각하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나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워낙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가 보다 했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니 친구들은 좀 염려스러워 하더라고요. 너 명진 씨 좋아서 결혼 생각도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엄마랑 아들 사이가 너무 좋아도 문제 아닌가? 왜? 야, 당연하지.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 아들 하겠어. 지금도 그렇게 끼고 사는데. 네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랑 사는 기분일걸? 저도 친구의 말을 들으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만나게 된 어머님은 제 예상과는 달리 저에게도 몹시 자상하게 잘 해주셨어요. 명지인의 집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도 말씀을 다정하고 사근사근하게 잘해주셨고 또 부족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도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걱정은 모두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워낙 다정하고 친절하신 성격이구나.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나에게 시집살이 시키거나 하지는 않으실 분이겠구나 생각했죠. 명진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몹시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한 집안의 일원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그만큼 잘하고 싶었고 저희 엄마처럼 이혼하는 일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생각과는 몹시 다르더군요.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갔다 왔을 때였어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쉬고 다음날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 저녁을 배달시켜 먹기로 해서 보쌈 세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의 추억을 얘기하며 남은 짐을 마저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주문한 보쌈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인터폰을 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이 아니라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오신다고 전화 한 통 못 받았는데 갑자기 오신 거라 저도 몹시 당황했죠. 어머님! 문 좀 열어줘. 뭐 전해줄 것도 있고 해서 왔어. 아, 네. 저는 부랴부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반찬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웃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남편도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고요. 엄마! 아, 우리 아가 여행은 재밌었어? 엄마. 엄마는 안 보고 싶었어? 에이, 보고 싶었쥬. 그러면서 어머님과 남편은 꼭 앉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치 몇 달은 못 본 것처럼 애달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죠. 신혼여행 기간 내내 저녁마다 연락해서 최소 30분 이상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집에서 쉬고 내일 양가집에 간다고도 말씀을 분명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이렇게 별다른 연락도 없이 불쑥 저희 집에 오신 거였죠. 어머님은 웃으면서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반찬들인데 이제 막 여행 갔다 와서 뭐 먹을 게 있겠어.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들고 왔다. 우리 명진이 내가 해준 반찬 없으면 밥을 잘 못 먹어. 아, 네. 신혼여행지 갔을 때 저는 오히려 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잘 못 먹었고 남편은 뭐든지 잘 먹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자기 반찬이 있어야 남편이 밥을 먹는다면서 기어코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갈 거였으니 다음날 주셔도 됐을 텐데요. 어머님은 저에게 냉장고에 넣으라고 반찬을 주셨고 저는 반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널려진 저희 캐리어와 짐을 보시더라고요. 아직 정리 안 했구나. 할 게 많네. 내가 할게. 아가는 좀 쉬어. 알았어.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희 짐을 정리하시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 속옷도 있었는데요. 저는 놀라서 반찬을 넣다 말고 달려가서 말씀드렸죠. 아,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럴래? 그래, 그럼. 그런 사이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누가 오기로 했니? 배달이요. 배고파서 보쌈 시켜 먹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쌈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님도 계신 거다 보니 일회용품 그대로 내놓지 않고 일일이 접시에 옮겨 담았죠.
그런데 어머님을 힐끗 보니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생각하며 일단 배달 온 보쌈으로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그리고 어머님은 앉으시더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상을 보시더라고요. 아까 내가 들고 온 반찬도 좀 꺼내줄래? 아, 네. 저는 급하게 접시에다 어머님이 주신 반찬도 담아 내왔죠. 어머님은 그 접시들을 명진 씨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자, 외국 음식 입에도 안 맞았을 텐데 엄마 반찬 좀 먹어봐, 우리 아가. 엄마. 어머님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떠먹여주자 남편은 애기처럼 잘 받아먹더라고요. 아우, 속 풀려. 역시 엄마 반찬 짱이야. 그 모습을 어머님은 예뻐 죽으려는 듯 보시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어색한 기분으로 앉아서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서 배달시킨 거지? 그래, 이해해. 그래도 앞으로는 웬만하면 집밥 먹어. 이런 배달 음식 먹어버릇하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 힘들어. 알았지? 어머님은 세상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저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 힘들다뇨? 저랑 남편 둘 다 맞벌이고 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는 집에서 밥 차려줘야 되는 사람인가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들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신 말인가 보다 생각하며 애써 넘겼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휴무도 끝나고 다시 출근을 해야 하니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어머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며느라, 우리 명진이 아침에 된장국 끓여서 줘. 내가 집 된장 준 거 있지? 거기에 바지락 넣고 끓이면 돼. 혹시 방법 모를까봐 방법도 보내줄게. 하면서 어머님의 된장국 레시피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황당한 겁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이 출근하는데 저한테는 남편 밥 차려주라고, 그것도 뚝배기 위에 된장국 끓이고 갓 지은 밥으로 차려주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네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퇴근할 때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된장국 레시피 보내줬지? 엄마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했더라고. 된장국 먹었냐고. 남편에게 확인 전화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안 먹었다고 했는데. 남편은 눈치 없이 해맑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왜 그랬어? 그냥 먹었다고 하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고 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며느! 네, 어머님. 명진이 아침에 밥 안 차려줬어? 아, 네, 저도 바빠서. 네 라고 대답하길래 차려준 줄 알았잖아. 아무리 바빠도 남편 밥은 좀 챙겨줘. 밖에서 일하는 사람 아침도 안 먹고 나가면 힘들어.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근데 어머님, 저도 같이 나가서 일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일찍 일어나면 돼. 여자가 너무 게을러도 못 쓴다. 너도 그 김에 같이 아침 먹고.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 저렇게 말하시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우물쭈물 말 못하자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군요. 우리 명진이 평생 아침 먹던 버릇했는데 못 먹고 다니면 힘들어해. 나 대신에 아침 좀 부탁해. 해줄 수 있지? 아, 네. 그래, 우리 며느리 손 야무져서 잘할 것 같다. 내가 레시피 다 보내줄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럼 집에서 쉬어.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자기 아침을 꼭 먹어야 돼? 먹으면 좋지. 안 그래도 나 요즘 아침을 못 먹었더니 좀 힘들긴 해. 남편의 말에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결혼했으니 제가 아침을 차려줘야 되는 게 맞나 싶었죠. 저는 저희 집이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늘 싸우시기만 했고 아빠도 집을 자주 나가신 적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고 행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은 다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자신도 없고 기준도 없었던 거죠. 그저 제 눈에 화목해 보이는 시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저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보다 1시간이나 먼저 일어나 밥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은 하루 전날에 빠짐없이 다음날 아침 식단을 보냈어요. 집에 재료가 있으면 그대로 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제 나름대로 차려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었죠. 아무리 1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남편 밥 차려주고 정리 후 제 출근 준비도 해야 되다 보니 정말 바쁘더라고요. 마음 한켠엔 뭔가 불합리하다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건지 또 전화가 오셨죠. 며느! 네, 어머님. 내가 오늘 아침은 미역국 끓여달라고 했는데 명진이한테 들으니까 어젯밤에 먹었던 김치찌개 먹었다며? 저는 그 말에 어머님이 매일같이 남편한테 확인 전화를 하나 싶었어요. 아, 네. 국거리 소고기를 사놓은 게 없어서요. 내가 어제 레시피 보냈는데 못 봤어? 저도 어제 야근을 해서 늦게 집에 갔거든요. 아휴, 그래도 그렇지. 전날 먹은 걸 또 먹이고 명진이 물려서 그렇게 잘 못 먹는데. 어머님은 섭섭한 목소리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근한다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한 며느리는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제가 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식재료들과 돌솥까지 왔습니다. 전기밥솥은 밥이 별로 맛이 없으니 이왕이면 돌솥으로 지어달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야채들이나 고기들도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식재료에 맞춘 레시피들을 또 저에게 보내셨고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회사 일도 바쁘고 저도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집에 와서는 어머님 보내주신 식재료 다듬고 보관하고 밥 차리고 다음날 밥 차릴 거 준비해 놓고 내가 밥하려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밥 해주려고 자기랑 결혼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식재료 사서 보내시고 갈수록 바라시는 것도 많아지시잖아. 나도 자기랑 똑같은 일해. 근데 왜 나만 자기 밥 차리고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해야 해?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밥에 좀 예민하셔. 평생 그렇게 사셨어. 나 커오면서 치킨 한 번 안 시켜 먹었어. 엄마가 밖에서 파는 치킨 기름 더럽고 몸에 안 좋다고 집에서 일일이 닭 튀겨주시고 그랬거든. 평생 그렇게 사셨다 보니까 좀 집착하시는 게 있어. 다 알겠는데 왜 나한테까지 그런 걸 요구하시냐고.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그래도 우리 엄마 자기 엄청 좋아해. 착하고 요즘 여자들 같지 않다면서. 자기 우리 엄마한테 점수 엄청 딴다? 그까짓 점수 안 따도 그만이다 싶었습니다. 밥 차리는 일은 저에게 몹시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으니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제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또 어머님이 남편을 워낙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거니까 나도 어느 정도 맞춰드리자 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였죠. 그런데요. 제가 무심코 남편과 저녁밥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날은 제가 스팸을 구워다가 계란을 올리고 소스를 부어서 스팸 덮밥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맛있다면서 2그릇이나 먹겠다고 했고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몹시 차갑더라고요. 평소 저에게 며느리라고 부르셨는데 그날은 민영아라고 이름을 부르시고요. 민영아. 네, 어머님. 너 SNS 보니까 명진이 저녁에 스팸 구워줬니? 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제 SNS를 아시는 것도 놀랐지만 애초에 어머님이 SNS를 하신다는 것도 놀랐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그렇다고 하니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가공육을 주면 어떡하니? 가공육이 얼마나 발암물질이 높은 줄 알아?
나는 명진이 키우면서 한 번도 그런 음식 준 적 없다. 근데 세상에 그걸 구워다가 아휴. 어머님은 기분 나쁘다는 듯 저한테 그러시는데 저는 더 황당하더라고요. 어차피 명진 씨 회사에서 일할 땐 밖에서 식사하는데 허구한 날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가공식품 엄청 먹습니다. 근데 제가 스팸 덮밥 한번 해줬다고 그것도 제 SNS 염탐에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명진 씨가 좋아해서 해준 거예요. 좋아한다고 다 먹이니? 건강한 집밥 먹다가 그런 자극적인 음식 먹이면 맛이야 있으니까 먹겠다고 하겠지. 어머님, 명진 씨 악이 아니에요.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스팸 한 번 먹었다고 이렇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는 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먹이지 말라면 먹이지 마. 너는 왜 쓸데없는 데서 고집을 부리니? 나는 우리 아들 키우면서 그런 거 안 먹였다고. 그런 건 쓰레기야, 쓰레기. 어머님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노여운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지 제 아들인가요?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품 안의 자식도 아니고 또 며느리가 없는 시간 쪼개서 밥까지 차려줬는데 기껏 차려준 밥 가지고 쓰레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싶었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안 먹인다고 했는데 통화가 끝나고 10분도 안 돼서 가공육의 위험에 대해서 햄이나 소세지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기사를 수도 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죠. 너네 엄마가 나한테 보내는 것 봐. 스팸 덮밥 한번 해줬다고 이게 말이나 되니? 그리고 어머님이 내 SNS 계정은 어떻게 아셔? 제 말에 남편은 제 폰을 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랑 나랑 SNS 친구인데 내 것 타고 자기 것도 들어갔나 보지 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네 엄마가 뭐냐? 나 좀 섭섭하다. 그럼 너네 엄마지 우리 엄마야? 똑같이 일하고 와서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밥 차려줬는데 내가 왜 허구한 날 너네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이 굳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단단히 토라진 얼굴로요. 말해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무슨 당신 밥 차려주는 식모로 들어왔어?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무슨 말을 해? 엄마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살라고? 정 싫으면 자기가 말해. 뭐라고? 밥 차리는 거 그거 뭐라고 매번 나한테 바가지를 긁냐?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엄마는 평생 나한테 밥 해주면서 너같이 앓는 소리 한 번을 안 했다. 우리가 같이 살면 뭐 얼마나 살았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밥 해주기 싫다고 징징거리냐고. 남편도 정색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애초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엄마 욕했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더 득달같이 따져대는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기막혀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됐어. 나 이제 네 밥 안 차려. 뭐?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니네 집 가서 밥 먹고 출근하던지. 내가 무슨 밥 차리려고 결혼한 줄 아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확 들어갔어요. 그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싸우는 부모님 보면서 결혼은 안 하겠다 마음먹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것 같은 남편을 보며 그런 생각이 달라졌었어요. 나도 저 남자와 결혼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기대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상상 이상으로 마마보이였고 어머님은 다 커서 결혼까지 한 아들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생각하며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기려고 했죠. 그것도 제 손을 빌려서요. 말로는 며느리라고 하시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저는 자기 역할을 대신해줄 식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가정이 맞는 건가 회의감이 들었죠. 남편은 자기 엄마만 두둔할 줄 알지 전혀 제 편이 돼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일 이후로 SNS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이 이대로 지속되는 게 맞는 건가도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전화해서 그러시더군요. 며느, 왜 SNS 탈퇴했어? 내가 그때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서 지운 거야? 저는 어머님 전화에 속이 갑갑해져 오더라고요. 저한테 며느 하실 때마다 가슴이 옥죄어져 왔습니다. 말투만 사근사근하지 자기 아들한테 더 잘하라는 압박이었으니까요. 그냥 지웠어요. 내가 뭐 별말 했다고 계정까지 지우고 그러니?
나는 그냥 너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한 번씩 보고 그랬던 건데. 네, 저기 그래서 말인데. 네, 혹시 명진이한테 밥 차려줄 때 사진 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줄래? 저는 어머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네? 그냥 밥 차린 거 사진 한 장씩만 찍어서 전송해줘.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 해 먹고 사는지,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좀 보려고 그래.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챙겨주고 그러려고. 저는 참았던 인내심이 뚝 끊겼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말했죠.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어머님. 뭐? 사진 보내드리면 그걸로 이건 왜 좋냐, 저건 왜 안 좋냐, 온갖 음식 잔소리 퍼부으시려고요. 뭐? 잔소리를 퍼부어? 예,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어머님 이럴 거면 아들 장가 왜 보내셨어요? 그냥 평생 끼고 사시죠. 제가 명진 씨 밥 차리려고 결혼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도 노여운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아주 무섭다.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결혼했으면 여자가 밥을 차려주는 건 당연하지. 저도 일하거든요. 명진 씨랑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직급이고요. 그래도 엄연히 여자 할 일 있고 남자 할 일 있는 거다. 여자 할 일은 밥 차리는 거고 남자 할 일은 그 밥 처먹는 건가요? 어머님은 밥 차린 거로 이러쿵 저러쿵 혼수 드시는 거고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너 이제 와서 보니 아주 싸가지도 없구나. 이혼 가정에서 컸다더니 이제 와서 보니 딱 그럴만해.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애답다. 그 말에 저도 완전 발작 버튼 눌렀습니다. 고상한 척 다 하시더니 막상 이런 상황 되니까 제 약점까지 바로 들먹이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저 회사 일한다고 힘들어도 끝까지 어머님 말씀대로 명진 씨 밥 차려줬어요. 어머님 하라는 대로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나는 평생 그렇게 했어. 남편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고가워? 너네 어머니도 그래? 여자가 사회생활 좀 한다고 집안일 소홀하고 남편 시댁 무시하고 그러면 못 쓴다. 딱 소방받기 좋은 거야. 저도 악을 질렀습니다. 예, 그러면 소방 맞을게요. 어머니 아들 도로 회수해 가세요. 저 더 이상은 못하겠거든요. 회사 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퇴근하고 나면 저녁 준비하고 다음날 먹을 식재료 준비해 틈틈이 반찬 만들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돌솥밥하고 국 끓이고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아들 도로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따로 퇴근을 해서 저 먼저 집에 왔죠. 남편도 집에 왔는데 어머님에게 전화를 받은 건지 따지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한테 완전 막말하고 대들었다며? 남편 얼굴도 꼴보기 싫었죠. 어머님한테 당신 회수해 가라는 소리는 못 들었어? 뭐? 우리 이혼하자.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머님 보고 당신 도로 데리고 가라 했어. 어머님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결혼 전 때처럼 잘 걷어먹이시면 되겠네. 나는 더 이상 못하겠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 쉬워? 안 쉬운데 너네 엄마가 쉽게 해주잖아. 너네 엄마? 와 진짜 너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혼 참 쉽게 생각한다. 저는 그 말에 진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믿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순간이 되니 자기 엄마랑 똑같이 제 약점을 바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저런 말을 바로 하는 거 보니 속으로 저와 저희 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겠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가 어머님이 준 뚝배기를 싱크대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죠.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나 이혼 쉬워. 말 같지도 않은 일 꾸역꾸역 참는 것보다 차라리 쉽게 이혼하는 게 낫지. 이혼이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별거야? 나 너랑 이제 안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갔죠. 남편도 그런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에서 자기 엄마랑 통화하고 있더군요. 참 얼마나 끝까지 찌질하던지. 그렇게 엄마 집으로 갔는데 가기 전까진 그냥 엄마 집 가지 말고 호텔 같은 데 갈까 싶기도 했어요. 반반 나눠서 낸 집인데 홧김이지만 내가 왜 나왔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친정에 가니 엄마는 좀 놀라긴 해도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랑 헤어지기 전까진 자식 생각해서 또 이혼녀 되기 무서워서 꾸역꾸역 참았다고. 근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차라리 이렇게 갈라선 게 속은 훨씬 편했다고요. 저보고 굳이 꾸역꾸역 참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해보니 이혼 그거 별거 아니라고. 네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죽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말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를 참 많이 원망했는데 결국 저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도 저희 엄마더군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듯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이 저와의 이혼을 원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말 제가 되먹지 못하고 기도 세서 자기 아들 힘들게 할 것 같다며 차라리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갈라서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혼 자체는 쉬웠습니다. 합의 이혼하기로 했고 결혼할 때 해온 거 반반이다 보니 재산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었죠. 문제는 회사 생활이었어요. 같은 회사다 보니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딪혀야 되는 게 힘들었죠. 이혼하는 거다 보니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났고 몹시 껄끄러워질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회사는 열심히 다니려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그맘때 저에게 이직 기회가 생겼어요. 조건이 비슷했으면 안 옮겼을 텐데 지금 회사보다 연봉이 훨씬 나았죠.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니는 것도 좀 껄끄럽기도 했고 연봉이나 조건도 훨씬 좋다 보니 결국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옮긴 회사는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갈라섰고 이제는 남남으로 지냅니다. 결혼 생활을 끝으로 그놈의 밥 타령에서도 벗어나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과 제가 이혼한 게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님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남편 돌려받아서 본인이 원하던 대로 밥 실컷 해먹일 수 있을 테고 남편도 완전 응석바지 어린애 같은데 자기 엄마한테는 마음껏 그렇게 해도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밥 타령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오히려 다행인 이혼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혼 딱지만 빼고는 원래의 제자리를 다시 찾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만 한 가지, 제발 어머님의 귀중하고 아까워 죽겠는 아들은 다시는 방생하지 말았으면 해요. 괜히 애먼 남의 집 딸 고생시키지 말고 애지중지 귀한 아들 본인이 끝까지 본인 원하는 대로 잘 걷어먹였으면 합니다. 본인 아들은 그렇게 귀하고 아까워하면서 남의 집 딸 부려먹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 이기적이고도 이중적인 모습에 정말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저는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유지되는 거라면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제 스스로의 가치와 커리어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생각의 변화를 주었으니 꼭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도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